오늘의 커리큘럼 여러분들 뭐 이미 다 봐서 알고 계시죠? 전치사 개념 정리입니다. 전치사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 제가 알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개념으로서 전치사, 먼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에 다다다음 주까지 해서 3번 통해서 전치사 얘기를 나눌 거거든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으로 두 가지를 다룰 텐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전치사의 역할입니다. 전치사라는 게 그래서 왜 존재하지에 대해서 저희 라이브 방송 계속해서 꾸준히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 이야기 제가 이곳저곳에서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숙이 자세히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해서 전치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 영어 전치사. 영어 전치사 중에서도 조금 덜 쓰이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더 많이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 영어 전치사들 중에서 몇 개만 우리가 다뤄봄으로써 오케이, 요 전치사라는 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그 맛보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전치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하죠. 여러분, 전치사라는 거. 전치사라는 게 그래서 뭡니까? 뭐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치사라는 거 우리가 뭐 계속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치사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알아. 근데 한 번이라도 우리 그래서 전치사가 뭐 하는 친구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전치사가 뭔데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유나님이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품사라고 하셨고요. 이정란님이 수식어, 쿠키님이 명사 앞에 쓰이는 것, 김용호님이 복잡한 친구, 그쵸? 약간 이제 가까워지기 어려운 친구 이런 거죠. 오케이, 김현옥님이 명사를 수식어구로 만드는 기구라고 해주셨고요. 차은주님이 명사 앞에서 수식어 역할을 한다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자, 상희님이 2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개념의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품사. 와, 그게 굉장히 사전적으로는 맞는데 저게 우리가 써먹는데, 전치사를 그래서 활용하는 데는 약간 그 어려운 점들을 만들어주긴 돼요. 왜냐면 개념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크리스님이 앞에서 수식해주는. 오케이. 하루님이 동사, 명사로는 표현이 안 되는 정확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친구.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별빛님 정답이고요. 조장숙님이 조사와 같은 것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조사와 같지는 않아요. 조사와 같은 건요, 오히려 문장의 형식입니다. 요거는 또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또 다른 완전 또 3시간짜리 내용이 되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진 않겠는데, 전치사는 조사다라고 가끔씩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아이디어는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치사를 공부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고, 은택님이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 것, 길게 만들어주긴 하죠. 구 만들기. 자, 좋아요. 제가 여기서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전치사라는 건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지금 얘기를 해주기는 하셨는데, 그래요.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랑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먼저 그거 알고 계세요? 전치사의 역할이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먼저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전치사의 첫 번째 역할은 명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왜냐? 언제나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우리가 많이 공부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토익 시험이나 토플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꼭 기억하세요. 전치사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만큼 전치사와 명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그쵸? 지금 정화님처럼 전치사와 명사의 관계를 너무 많이들 강조하다 보니까 전치사가 뭐예요? 그러면은 약간 명사를 수식해주는 친구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명사를 수식해주는 친구는 형용사고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가긴 하지만 명사 자체를 수식해 준다기보다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전치사는요, 결국 이 명사를 수식어구로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즉, 명사를 형용사 구나 부사
구로 만들어주는 친구가 이 전치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동명사가 뭔데요? 동사 뒤에 ing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죠. 그쵸? 투부정사 뭐예요? 동사 앞에 to 붙여서 그 동사를 명사로 쓸 수도 있게, 형용사로 쓸 수도 있게, 부사로 쓸 수도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분사는 뭔데요? 현재 분사도 과거 분사도 결과적으로는 이 동사를 형용사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란 말이죠.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기술을 발휘하면 그 분사가 부사까지로도, 동사를 부사까지로도 활용하게 만들어줘요. 포인트는 동사를 보면요, 뒤에 ing를 붙이든 아니면 앞에다가 to를 붙이든 아니면 걔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만들든의 방법을 통해서 이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서 활용하게끔 해줘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럼 이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이 좀 빨랐죠? 자, 동사를 동명사로 만드는 거, 투부정사로 만드는 거, 분사로 만드는 거, 이거 다 동사의 활용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사를 다른 품사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사를 명사로 아니면 형용사로 아니면 부사로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비스무리하게 하는 게 바로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명사를 형용사처럼 또는 부사처럼 활용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건 어쨌거나 그 예가 좀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이해가 쉬운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또 예문도 보여드릴 텐데, 근데 그 전에 먼저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그래서 구는 뭔데요? 형용사는 내가 뭔지 알아. 부사도 내가 뭔지 아는데 그럼 형용사 구는 뭐고 부사 구는 뭘까요? 구라는 건 또 뭔가요,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이 구라는 걸 몰라버리면 전치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를 내가 잘 모르겠네. 그런 분들은 아마 전치사에 대한 개념을 정말 우리가 필요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구는 뭐예요? 태클타임. 쿠키님이 단어 플러스 단어? 자,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죠. 그건 이제 이런 겁니다. 딱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원님이 2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것, 단어 2개 이상 연결, 정경선님은 명사 플러스 명사, 자, 주어 동사가 없는, 정화님이 적어주셨고요. 고지영님이 뜻을 가진 단어들이 뭉쳐있는 거 적어주셨고요. 약간 제가 듣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신 걸 다 섞어야 돼요. 완전한 답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구라는 건요,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의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의미 덩어리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주어와 동사가 없는 게 구다라고 말해주시는데 정말 정확히만 가냐면요, 구에는 동사만 없으면 돼요. 자자, 그래서 구가 뭐다? 다시 한번,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의미 덩어리인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사가 없으면 구, 동사가 있으면 절이 돼요. 주어라는 개념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앞에 자연스럽게 주어라는 게 붙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절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배우거든요. 근데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옥스퍼드 그래머 책을 따져보면요, 절에는 주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동사만 있으면 그건 우리가 절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구는 뭐다? 단어의 합인데 2개 이상의 단어들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 그게 구인 거예요. 찾아. 근데 그 와중에 동사는 없어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table, 탁자죠. 제가 구를 설명한 때 특히나 전치사를 가지고 구를 만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부르거든요. 요걸 설명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인데, 자, table, 이런 거 테이블이죠. 요거는 그냥 명사예요. 요거는 그냥 한 단어, 명사입니다. 구가 아니죠. 한 단어니까. 한 단어는 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요건 어떠냐는 거예요. On the table. on 이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리고 table이라는 명사 앞에 관사가 붙었죠. 관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탁자 위에 또는 탁자 위에서라는 뜻을 만들었어요. 이런 게 군 거예요. 뭐 더 이상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두 단어 이상의 단어들이 뭉쳐져서 뜻을 이루면 돼요. 근데 그 안에 동사만 없으면 된다는 거죠. 자, 잠깐 요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이 구를 그냥 지금 하면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그게 구다 아니다. 아닌 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영어 단어 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먼저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 beautiful cup. 구예요. A beautiful cup. 세 단어죠? 아름다운 컵. 하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예요. 이런 거 구예요. 그죠? 더 어려운 게 없어요. 이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를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Something new 구입니다. At the office 구예요. Over the moon 구예요. Under the tree 구입니다. In the morning 구예요. 다 구예요. 지금 at the school, by the window, next to the TV 다 구예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동사가 없어. 두 단어가 넘는데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동사가 없어. 그러면 다 구해요. Cup of coffee, the rabbits in the basket, under the table, in the world, after dinner, at night, assembly line, such a beautiful girl. Such a beautiful girl은 사실은 구도 구지면서도 저거는 거의 감탄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a good boy 되고요. For thank는 틀린 말이에요. thank는 사실 있는 그대로 쓰자면 그거는 동사입니다. for님 thank는 있는 그대로 그렇게만 쓰면 동사로 보여요. 근데 for는 전치사잖아요. 해서 for 다음에 명사. 그래서 뭐 for thanking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것들 기본적으로 다 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다시 한번 전치사로 들어와서 on the table도 구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on the table 탁자 위에서라는 뜻의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었고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동사가 없어요. 구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요 구를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적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충분히 The ghost behind 숨겼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없는데 제 뒤에는 Nate the Great만 있습니다. 네, 아서 있고요. 여기 주토피아 있고요. 귀신 없어요. 자,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자, 해서 이 구 on the table도 구인데 구를 우리가 부를 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각각의 구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로서 부르는 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구를 이루는 첫 번째 품사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구를 부르기도 해요. 해서 on the table 같은 경우는 on이라는 전치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구 이렇게 재료로 우리가 이 구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구가 실제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지 역할로도 그 구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전치사 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용사 구나 부사 구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 예문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무슨 뜻일까요? 진짜 일부러 쉬운 예문을 가져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그냥 같이 해볼까요? There is a book. 책이 있죠. 책이 어디 있어요? On the table. 탁자 위에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저 on the table이라는 전치사 구는 뭘 꾸며주고 있냐면 전치사 구는 기본적으로 다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뭘 꾸며주고 있냐면 앞에 있는 명사 a book 책을 꾸며주고 있다고 표현해도 되고요. 설명해주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저는 설명해주고 있다는 표현을 사실 더 좋아해요. 왜냐면 꾸며준다는 게 이게 약간 좀 본능적으로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there is a book. 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디 있는지 그 책의 위치를
on the table이라는 전치사구가 설명해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 문장에서 쓰인 on the table은 우리가 전치사구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재료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을 때의 얘기죠. 근데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것을 형용사구라고도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쭉 지금 그 논리를 다시 한번 따져보자면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뭔데? 첫 번째로 전치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로 만들어준다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table이라는 명사를 전치사 on이 형용사구로서 바꿔줘서 책상 위에 탁자 위에 있는 책이라는 뭐뭐하는 이라는 명사 자체를 형용사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on the table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쟤를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형용사구라고 부르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소라서 부사구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현웅님이 적어주셨는데 의미로서 부사인지 형용사인지가 사실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가 결정되는 건 걔가 그래서 뭘 꾸며주는 겁니다.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고요. 나머지 것들을 꾸며주면 부사가 돼요. 의미가 형용사와 부사를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인 관계, 품사끼리의 관계에서 품사는 결정되는 거예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on the table이 book, a book. 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해모니 님이 the book on the table is mine. 이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예문이죠. The book, 그 책. 근데 어떤 책이에요? On the table, 탁자 위에 있는. On the table이라는 전치사구가 the book, 책을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걔도 여전히 그럼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모해모니님 그것도 형용사구예요. The book를 꾸며주니까. 그렇죠? 뭘 꾸며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치사구가 명사를 설명해주면 그럼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명사를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때요? 역시나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James sleeps on the table.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제임스는 그런데요. 무슨 뜻이에요? James sleeps. 잔다는 거죠. 어디서 잡니까? On the table. 탁자 위에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침대를 아직 설치를 못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는 탁자 위에서 잔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자 홍상태님이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죠. 그렇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똑같은 on the table 전치사구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전치사구가 on the table이 뭘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미 부사구라고 적어주고 계세요. sleeps라는 동사, 그 동작. 근데 그 동작을 어디서 취하는지. 어디서 그래서 탁자 위에서 자네? 그래서 얘는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전치사를 언제나 수업할 때마다 구랑 같이 가거든요. 구라는 개념을 잡기에 사실 전치사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또 해주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는 게 언제나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구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건데 자 똑같은 전치사구인데 문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형용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먼저 이해가 되셨으면 100점이에요. 이것도 완전 쉬운 얘기는 아닌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한 번만 다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고 나서 제 영상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반복을 해드리는 게 많은 분들에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깨달은 바를 좀 지켜볼까. 그리고 개념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얘기야 이게 아니라 저를 따라서 그냥 이 로직의 길을 그려보세요. 전치사가 그래서 뭐하는 앤데 첫 번째 역할은 명사를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구는 뭔데?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되 동사가 없으면 그게 구인 거야. 재밌는 건 근데 뭐다? 이 구라는 거. 뭐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지 그 구의 시작이 뭔지에 따라서 재료죠.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on the table 같은 경우는 on이라는 전치사로 시작했으니까 전치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 부사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걔를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먼저 되는 겁니다. 그쵸, 향숙님? 그 전치사구가 뭘 꾸며주느냐, 뭘 설명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우리에게 힌트가 되지 않아요. 물론 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서도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뭘 설명해주느냐가 가장 절대적인 조건인 겁니다. 여기까지 쭉 제가 없이도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혼잣말하면서 이런 거지 저런 거지 약간 옆에서 가족들이 보면 제가 왜 저러지 영어 공부하더니 좀 힘들었나 약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저는 실제로 영어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마치 누구 가르치는 것처럼 이래서 이랬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랬다는 거지. 스스로를 좀 설득시키고 내 스스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초님이 이렇게 정리해주는 선생님은 최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를 이제 처음 보신 게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여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제가 다 이렇게 짬뽕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답해드리고 싶었던 게 컬러님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그냥 전치사 구가 되나요? 네. 뭐로 시작하냐예요. 뭐로 시작하냐입니다. 그래서 by singing 노래를 함으로써 라는 by, 그 by singing은 이거는 전치사로 시작했잖아요. 전치사구입니다. 근데 singing a song 이라는 구, singing a song 이라는 구는 singing 이라는 동명사로 시작했잖아요. 걔는 동명사구가 돼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구를 부를 때는 뭘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따지지를 않아요. 검은나비님 머리에 쏙쏙 들어오세요. 좋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그럼 이번에는 전치사의 역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을까요? 전치사 다음에는 뭐 이렇게 명사 전치사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명사니까 명사를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로 만들어주는 게 거의 다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전치사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있고 이 두 번째가 이러니까 영어가 헷갈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러니까 영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전치사가 명사 앞에 쓰여서 그 명사를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만들어주는 거 말고 또 하는 게 있다면 뭐가 될까요? 컬러님이 지금 시간, 장소, 위치, 방향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거는 전치사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뜻들 중에서 4개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전치사가 나타낼 수 있는 뜻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전치사를 얘기하면서 시간, 장소, 위치, 방향을 언급하는 건 이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시간, 장소, 위치, 방향을 말해줄 수 있는 부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전치사도 시간을 말해줄 수 있고 부사도 시간을 말해줄 수 있으면 전치사와 부사는 뭐가 다른 건데 그 문제에서 우리는 헤어나지를 못해요. 뜻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전치사가 나타내는 뜻들을 역시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부사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1대1로 다 하나씩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승희님이 동사의 뜻을 명확하게 해준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전치사가 동사의 뜻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케이. 자, 정란님이 동사랑 결합할 때? 동사랑 결합할 때라고 적어주셨고 그 방향이에요. 혜진님이 맞추셨어요. 자, 전치사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동사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이 구동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그렇게 구를 강조했던 거였어요. 다시 한 번만. 구는 뭐냐면요.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되 그 안에 동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걸 구라고 부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구동사라는 게 있대요. 구동사?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동사 구는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 나눴던 일반적인 구들은 구라는 단어가 뒤에 들어갔거든요. 전치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 동명사 구, 명사 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라고 부르는 거는 이 구라는 단어가 뒤에 있어요. 끝에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구동사래요. 구동사. 이러니까 헷갈려. 그럼 구동사는 뭐냐? 자, 구동사는요. 역시나 이것도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뭐랑 뭐가 모이냐면 동사랑요. 전치사,
또는 부사가 합쳐져서 이 구동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신동사의 반대말이냐고. 아니에요. 그 구라는 뜻이기는 한데 자자. 이게 웃긴 게 뭐야? 구라는 거에는 동사가 동사가 있으면 안 된다며. 근데 동사가 있잖아요. 이 구 동사에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앞에서 만들어 놓은 구라는 조건을 완전 무시하고 구동사라는 게 또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잠깐만 한숨 좀 쉬고 갈게요. 이러니까 영어가 안 헷갈리냐고요. 이러니까 영어가 안 헷갈리냔 말이에요. 뭐야? 구라는 거에는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며. 근데 구동사라는 게 있어. 근데 요만큼의 배려는 있는 것 같죠? 동사 구라고는 또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구가 뒤에 붙죠. 명사구, 동명사구, 전치사구. 근데 얘는 구동사야. 그러니까 결국은 구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구동사. 동사 덩어리라는 거에 조금 더 핵심을 주기 위해서 아마 요 정도 우리나라 말로 말장난을 뭐 이렇게 친 것 같아요. 영어로는 phrasal verb라고 부릅니다. phrase. 그러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구동사긴 해요. 사실 phrase가 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말 잘못도 아니고 그냥 영어 문법 자체의 어떤 그런 실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전에 곧장 그래서 예문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그냥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picked라는 동사만 하나 들어가 있죠. 같이 읽어봐요. 갑니다. 시작. I picked a random number. 뭔가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해석하다 보면 약간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헷갈릴 만한 문장들을 한번 제가 골라봤어요. I picked a random number.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나는 임의의 수를 뽑았다, 뭐 골랐다, 아무 숫자나 골랐다 정도의 뜻이 되죠. 해서 나는 무작위의 수를 하나 골랐다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봐주셔야 되는 것은 random이 무작위의란 뜻이니까 아무 숫자나 골랐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는 자, 동사 pick의 뜻이에요. 뜻은 고르다입니다. 선택하다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pick라는 동사가 혼자 쓰이면 고르다요. 그럼 이건 어때요? I picked up a book. up이라는 up은 부사기도 하고 전치사기도 하거든요. I picked up a book. 요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집어 올렸다. 집어들다. 그쵸? 자자, 많은 분들이 이걸 집어 올렸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pick something up, 뭔가를 집어들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요. 자,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서점에 가서 내가 그냥 하나 책 골랐어. 그 샀을 때, 뭔가 책을 샀을 때 내가 그냥 하나 주웠어. 뭐 그냥 하나 집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picked up이 뭔가를 사다는 뜻으로도 쓸 때가 있어요. 자, 근데 포인트는 자자 보세요. 여기서는 나는 책을 한 권 샀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석을 했단 말이죠. 포인트는 픽업이 줍다도 되고 사다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 pick만 보면 그때는 고르다였어요. 근데 pick이란 동사 뒤에 전치사 또는 부사 뭔가가 하나가 더 붙어서 동사의 뜻이 살짝 새로워졌죠. 이런 게 구동사입니다. 이런 게 구동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은 pick과 pick up 같은 거 요런 게 말하자면은 이제 pick은 고르다고 pick up은 샀다 완전히 뜻이 바뀌는 경우잖아요. 요렇게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붙어서 완전히 뜻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경우가 있는 거죠. find 있죠. F-I-N-D. find 찾다예요. find out. 그럼 구동사가 된단 말이죠. 그거는 뭐 알아내다. 근데 그것도 뭐 알아내다. 그러니까 찾아서 알아내다. 그럼 계속 찾다 아니야? 뭐 되게 비슷한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오케이. give up. 좋은 구동사예요. 자, 그리고 아까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에 남겨주신 게 수거랑은 다른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수거랑은 살짝 다르다고 근데 또 비슷하다고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곳에서도 이런 건 수거야, 이런 건 phrasal verb,
구동사야라고 누가 나눠 놓지는 못해요.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연수고 이건 분수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눠 놓을 수는 없는데 그럼 구동사가 수거입니까? 라고 보기에는 저는 거기에는 100% 동의를 하지는 않는 게 제 느낌은 그래요. 제가 보는 수거란 건요. 그것만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잡히면 전 그걸 수거라고 좀 보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오늘 제가 강의했던 것들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녹음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이걸 딱 보면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면 저는 그걸 수거라고 보고요. pick up 같은 경우는 pick 고른 거고 up 위로 골라서 위로 집어 올려가지고 결제했어, 샀어. 이거는 어느 정도 뜻이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구동사로 본다. 약간 제 기준은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수거다 구동사를 그럼 따지는 이유 자체가 있나도 사실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해요. 이게 뭐 그럼 구동사면 안 외울 거고 이게 수거면 외울 거예요? 모르면 다 외워야지. 뭐 그런 게 그것이 지금 제 어떤 관점입니다. 구동사와 수거에 대한.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해됐다고 하셨고. 자, 해서 이 전치사의 두 번째 뜻이 결국은 뭐다? 이런 식으로 구동사를 또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구동사 얘기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목적어의 위치. 뭐냐면 pick up 이란 게 주어 들다잖아요. 이 목적어가요. 이 pick과 up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pick up 그리고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pick the book up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pick up the book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의 위치는 중간도 되고 이제 앞은 안 되죠. 당연히 동사 앞에 들어가면 그럼 주어가 돼버리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동사 뒤면 전치사 앞뒤로 왔다 갔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자 목적어가 중간에 들어갈 때는요. 명사가 됐든 대명사가 됐든 모든 단어들이 그 자리에 목적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pick the book up도 되고 pick it up도 된다는 거예요. pick it up 지금 상태님이 적어주신 저 댓글처럼. 근데 이 목적어가 제일 끝에 갈 때는요. 거기는 대명사를 안 써요. 그래서 pick up the book은 되는데 pick up this, pick up that 이런 식으로는 말을 안 한다는 거. 요게 이제 구동사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거기에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립니다. 맞아요. pick up it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pick up it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님이 삼형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구동사가 다 삼형식인 건 아닙니다. 1형식짜리 구동사도 있을 수 있고요. 2형식짜리 구동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4형식, 5형식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가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그러니까 구동사는 4형식, 5형식이면 안 되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3형식인 경우에 목적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뭐다? 결국은 전치사의 역할 두 번째인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전치사의 역할 첫 번째 뭐였어요? 명사를 형용사구 부사구로 만드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전치사가 결국은 동사와 합쳐져서 구동사라는 것을 또 이루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전치사구나. 전치사라는 게 이런 일들을 하는 친구구나를 알고 그리고 나서 전치사의 뜻을 봐야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전치사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전치사의 뜻만 파면요. 이게 전치사의 뜻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그 약간 뭐랄까요? avalanche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눈사태에 휩쓸리듯이 그 전치사의 많고 많은 뜻들에 휩쓸려가지고 전치사가 그래서 뭐 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고 뭐 이렇게 뜻이 많아 형용사 아니야? 부사 아니야? 막 엄청 헷갈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를 앞으로 다루는 그 세 주 중에 3주 중에서 첫 번째 주 오늘이죠. 이 전치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까지 질문. 수지님이 이런 거 왜 아무도 안 가르쳐줬죠? 그러게요. 왜 안 가르쳐주셨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가르쳐줬는데 우리들이 안 듣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최승희님, 진짜 제가 그 실수를 저질렀었어요. 전치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뜻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엄청 헷갈려요. 먼저는 전치사가 뭘 하는 녀석이다부터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사실은 되는데 말이죠. 지원님이 이런 강의를 공짜로 듣다니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월요일 10시에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더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상태님이 전치사는 왜 의미가 많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동사는 왜 의미가 많아요? 형용사는 왜 의미가 많을까요? 명사는 왜 그렇게 수가 많을까요? 그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되게 애정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치사는 왜 의미가 많을까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질문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동사, 실제로 영어를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뭐 알아야 되는 동사, 사실 그거 저희가 지금 막 연구하고 있거든요. 단어 그래서 필수 단어가 뭐고 필수 단어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뭐고 품사마 이런 거 연구를 좀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교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동사 한 5,000개, 6,000개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랑 비교하면 전치사는 사실 20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수가 좀 적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치사에 대해서, 전치사가 뭔가 되게 특별한 거다라는 생각을 약간 버리시는 것도 좋아요. 전치사가 이제 뭐 하는 녀석인지 알았으니까 전치사에 대한 어떤 그런 비밀스러움은 좀 없어지지 않았나? 만약 그런 기분이 드신다면 저는 지금 되게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AJ님이 실시간이라 더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거 편집해가지고 언제나 영상을 그 다음날 올려드리긴 하는데, 확실히 실시간으로 볼 때랑 녹화 영상을 볼 때랑 분위기가 다르긴 하죠. 컬러님이 동사 구라고도 많이 검색되던데 그럼 구동사와는 다른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이거 짧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1에서 9라는 개념이 되게 어려운 게, 원래는 문법적으로 9에는 동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구동사란 게 있고, 구동사는 우리가 봤죠? 동사 다음에 전치사 부사가 붙어서 보통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동사의 뜻이 살짝 바뀌는 걸 우리가 구동사라고 합니다. pick과 pick-up, 이걸 언제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사 구는 뭐냐면요, 동사 자체의 덩어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서술어 자체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보세요. I can sing, 나는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can 조동사고요, sing도 동사입니다. can sing이 결국은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동작을 말해주는 동사 덩어리가 됐죠. 그런 걸 동사 구라고 해요. 그래서 구동사랑은 살짝 다른 겁니다. 종종 몇몇 분들이 이거를 구별을 잘못하셔가지고 막 섞어서 적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구동사는 동사 뒤에 전치사 부사가 붙어서 원래 뜻과 보통은 살짝 다른 뜻을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동사라고 부르고요. 동사구는 그 조동사라든지 등등 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동사 덩어리가 그냥 길어진 거예요. 조동사 붙는 게 또 대표적이고요. 가장 또 제가 좋아하는 예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might have pp. I might have passed the test.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었을지도 몰라요. might have passed가 과거 완료 가정법에 나오는 그런 서술어 부분이거든요. 세 단어잖아요. 한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 역할을 하는데, 근데 세 단어네? 그래서 동사구라고 부르는, 구동사랑 동사구는 그래서 살짝 다른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잠깐 설명드린다고 해놓고서 또 이만큼 얘기가 길어졌죠. 자, 오늘은 먼저는 구동사가 뭐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는 우리 이제 다음에 뭐 할 거냐? 요거 해야죠. 전치사가 그래서 뭐 하는지 알았으니까 대표 전치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친구들 오늘 골라봤어요. on과 off, 그리고 about, 그리고 by, until까지. 요 친구들 좀 비교를 통해서 전치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배워주는 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감을 한번 잡아볼 텐데, 자, 저 잠깐만요. 물 좀 더 떠오는 시간 가져볼게요. 1분만요, 여러분. 1분도 아니에요. 20초만요. 자, 20초 재고 계셨어요? 20초 재고 계셨어요. 왔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열심히님 그 사이에 컵라면 하나 먹고 보셨어요? 컵라면 또 땡기네요. 저도 갑자기 땡기네요. 저도 라면 되게 좋아해서.
하나님 그 코코 시간에 우리 온오프 다뤘던 거 기억하시네요. 거기서 우리 조금 더 가기는 할 겁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채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누시는 거. 그 인앤아웃은 왜 없지라고 하셨는데 그런 나머지 전치사들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주에 또 계속 다룰 거예요. 오늘은 만만 보기입니다. 사실 by랑 until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야기가 상당히 깊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치사 공부는 이런 식으로 또 하면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그 방향 자체를 먼저 제시해드리는 시간이라서 많은 전치사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또 그때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전치사 개념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정도의 시간인 겁니다. 시작을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on과 off입니다. on과 off 같은 경우 제가 이걸 이제 1순위로 꼽은 이유가 뭐냐면요. 전치사들 중에서 나름 이미지화를 해서 기억하기 쉬운 친구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어떤 그런 책들이 이 전치사를 다룸에 있어서 한 번 이미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딱 봤을 때 이 전치사는 이미지로 그려내기 되게 어려운데 근데 앞에서 이미 이미지로 그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막 이미지로 전치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힘든 오히려 헷갈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책들을 종종 제가 예전에 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깔끔하게 먼저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전치사가요. 이미지로 설명하기 쉬운 애들 있고 그냥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기 마련인데 on과 off는 완전히 이미지로 설명이 돼요. 첫 번째로 on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는데 on 하면 여러분들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on의 뜻! 지금은 이제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on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먼저 떠오르세요? 그쵸? 많은 분들이 이제 위에라고 그 뜻을 떠올리세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붙어있는 정도의 뜻을 또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on은요 소유도 맞아요. 수님 굉장히 좋아요. 소유도 조금 있다가 우리 얘기할 건데 가장 on 하면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찍은 거 아니고요. 그냥 어디서 긁어온 건데 보면 지금 시계가 벽에 붙어 있죠. 그렇죠? 저거 벽 위에 있다라고 말하기엔 진짜로 뭔가가 위에 있을 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위에 있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미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저거를 우리가 묘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There is a clock on the wall. 전치사 on을 쓸 거예요. on the wall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전치사 on이라는 것이 무조건 위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붙어있는에 가깝다라는 거죠. 무언가와 맞닿아 있는, 붙어 있는 이런 의미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랑도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on이 있고 above가 있죠. above, A-B-O-V-E, above. on도 위고 above도 위면 둘 다 그냥 똑같은 위면 굳이 두 개의 전치사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on은요. 위에 있다 하더라도 붙어있는 거고요. 붙어있는 위에요. 예를 들어서 요 펜이 기준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땅이 있어요. 여기에 붙어있으면 아니면 뭐 탁자가 됐든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건 on이고요. 떨어져 있으면 above예요. 똑같은 위라는 의미로 쓰여도 어떤 위이냐, 떨어져 있는 위이냐, 붙어 있는 위이냐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on은 단순히 위에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붙어 있는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드로엑스님 그게 맞습니다. on은 딱 붙어 있고 above는 거리감 있게 떨어져서 위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건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그림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위가 아니라 벽에 말하자면 사이드로 붙어 있는데도 우린 그걸 on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on은 뭐다? on은 붙어 있는이에요.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럼 off는 뭐냐? off. 자,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임팩트 있는 사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off입니다. 참고로 안전합니다. 저게
제가 어디서 사진을 가져온 거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아이언맨 아니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이언맨 아니시고요. 이제 그 말을 타다가 떨어지는 건데 저 빨간 옷을 입고 계신 저 분의 가슴을 보면 조끼가 되게 그 2단 옆차기 아니고요. 말을 2단 옆차기 하는 거 아니고요. 플라잉킥 아닙니다. 날열차기 아니에요. 이럴까봐 제가 걱정했는데 근데 이제 저 조끼 같은 거 보면 조끼가 좀 뚱뚱하거든요. 어떻게 말하자면 저게 그겁니다. 말에서 떨어지면 말이 높이가 좀 있죠. 그래서 많이 다친대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약간 이렇게 펴지는 에어백 같은 거래요. 그거 설명해주는 무슨 광고인지 기사인지 거기서 제가 이 그림 가져온 건데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off를 가지고 그래서 말하려는 게 뭘까요? off는 뭐다? o는 붙어있는 이었어요. off는 뭐다? off는 떨어진이라는 거죠. 떨어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방향을 가지고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있냐 떨어져 있냐 요 느낌의 차이로 on과 off가 서로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보세요. 제가 on을 공부할 때 위에라고 제가 위에라고만 on을 외웠을 때 가장 어색했던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자, 이걸 읽어보면 뭐라고 나있습니까? James hit Tom on the head. 보세요. James hit Tom. 제임스가 때렸어요. 톰을. 그리고 on the head. 그러니까 머리 위를 때렸다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게 되잖아요. 머리 위를 때렸다. 자 보세요. 머리 위를 때렸다라고 해석할 거면 저 on이 위에라고 해석되는 게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도 쓰이거든요. James hit Tom on the face. on the face. 이렇게도 써요. 그럼 얼굴 위를 때렸다? 얼굴 위를 때렸다부터는 약간 이상해요. 얼굴 위를 때렸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할 거면 그냥 James hit Tom's head 아니면 James hit Tom's face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죠. 언제? 전치사 on을 무조건 위에라고만 해석했을 때. 근데 지금은 우리 알잖아요. on이 뭐다? 붙어있는 그 닿는 접촉하는 이라는 뉘앙스로 이 on이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James hit Tom on the head는 굳이 머리 위를 때렸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머리를 때린 거예요. 제임스가 탐을 때렸는데 그 때린 것 자체가 말하자면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면 그 때린 것 자체가 머리에 닿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James hit Tom on the face 하면은 얼굴 위를 때린 게 아니라 때렸는데 내가 주먹으로 때렸다고 치면 내 주먹이 제임스의 얼굴에 닿았다는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때린다고 했을 때 어디를 때렸느냐를 전치사 on을 갖다가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무조건 위에라고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잘못 해석해 놓고는 그 잘못 해석한 게 또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말이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자 밑에도 한번 보세요. 밑에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I cannot take my eyes off him. I can't take my eyes off him.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I can't take my eyes. 나는 내 눈들을 take, 가져갈 수 없어요. 무엇으로부터? off him. 그에게서부터 내 눈들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가 됩니까? 나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에게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on과 off 붙어있는 것과 떨어지는 요 두 가지 개념을 확실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쭉 얘가 나옵니다. 쭉 얘가 나옵니다. 당연한 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입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I put on my coat. 코트를 입으면 나한테 닿을 거 아니에요. Put on. 그쵸? I took off my coat. off. 나한테서 떨어졌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벗었다가 되겠죠. 그쵸? Put on, take off. 붙는 거, 떨어지는 거. I turned on my computer. 이건 이제 키는 거고요. 그죠? I turned off my computer. 이건 내 컴퓨터를 끄는 거죠.
키다 끄다라고 말할 때 turn on, turn off 쓰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많이 설명드리죠. 이런 전구 같은 것도 turn on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공대생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전기가 통한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뭐 이렇게 뭐 전선이 있고 여기까지 전선이 있고 중간에 스위치가 자 돌려가지고 이게 딱 떨어져서 탁 다 그러면 전선이 파바바박 통하는 거죠. turn on. 그러면 이제 전선이 흘러가지고 전구가 켜지는 거고요. 또 돌려요. 저기서 이걸 돌려가지고 얘를 들어요. turn off. 자자 붙어있던 게 떨어졌어. 그럼 더 이상 전기가 안 흐르니까 꺼지는 거예요. 역시나 그 turn on과 turn off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뭔가 붙고 안 붙고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건 구동사인가요? turn on 구동사고요. turn off 구동사입니다. take my eyes off him은 off him 자체가 그러니까 off him은 전치사구라고 이건 되게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take one's eyes off someone 자체가 수거다라고 불러도 뭐 그거 갖다 누가 시비 걸지는 않을 거고요. take my eyes 다음에 off someone이 그냥 전치사 군 거야. 원래 있는 그대로 뜻으로 해석해도 되니까 뭐 그렇게 설명해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언제나 딱딱 뭐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드로엑스님이 next meeting is on Monday 여기서 이게 그 월요일에 있으니 붙어있는 느낌으로 쓰는 거군요. 약간 그 on이 그리고 이건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룰 텐데 on이 시간 개념으로서 요일을 말할 때도 쓰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굳이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재밌어요. 자, 전치사 on 붙은 느낌이에요. 전치사 on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냥 on 붙어있는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고 딱 끝나버리면 임팩트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와 좋다. 이 사람 짱이네. 좋아요 구독. 참고로 지금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성격상 못 그러겠어요. on이 붙어있는 이란 뉘앙스로 사용이 됐을 때 거의 80-90%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건 맞지만 시간과 관련해서 요일과 관련해서는 제 스스로가 그게 붙어있는 것과 무슨 연관이 지어지는 거지? 라고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시간에 관련된 건 우리가 나중에 따로 한번 해볼게요. 시간 관련해서 할 때는 at, on, in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약간 별개로 볼게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뭐 on이 붙어있는 느낌이니까 전치사 on이 뭐 요일에 붙어있어서 뭐 이게 도움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on과 off의 이야기. 자, 계속 남았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She said some funny things on the air. 한번 해석해보세요. 둘 다. 첫 번째 다시 한번. She said some funny things on the air.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은 He told me the truth off the record 였거든요. 요것도 붙어있는 on과 떨어져 있는 off의 내용으로서 사실 해석이 돼요. on the air 같은 거는요 분명 수거라고 나올 겁니다. 왜냐면 있는 그대로만 해석해서는 저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거든요. off the record도 뭐 수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어느 정도 눈치 있게 해석해보면 또 때려 맞출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on the air 하면 그냥 공기 위에서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해석이 안 되고 조금의 어떤 그런 기발한 뭐가 있는 게 필요한 게 그게 이제 수거인 거예요. on the air 같은 경우는 확실히 수거라고 할 수가 있죠. 맞아요. on the air는 방송에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건 뭐냐면 그 funny things 사실 이거를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사전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funny가 여러분들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 끄지 마시고 그 옆에다가 네이버 사전 켜놓으신 다음에 funny 찾아보세요. 웃긴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이상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she said some funny things on the air 라고 하면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그녀가 방송 중에 재밌는 얘기를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녀가 좀 이상한 말을 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요 작은 뉘앙스에서 저는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상한이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녀는 방송에서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라고 적어놓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뭐 그녀가 방송에서 웃긴 얘기들을 했다라고 해서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닌 겁니다. funny 자체가 두 가지 뜻이 다 있으니까. 포인트는 on the air. 방송에서죠. 전파가 공중으로 가잖아요. 그 공중에 흘러가는 전파랑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전파를 타고 내가 가는 거다. 방송 중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사실 간단하죠. 그럼 off the record는 뭘까요? off the record는 뭘까요? record가 뭔데요? record 하면은 자자, 그쵸? 요런 또 댓글 저는 원했습니다. record 하면은 녹음하다 라고 동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동사는요 똑같아요.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져요. record, re가 되고 뒤에 cord, or 이렇게 발음이 돼요. record라고 읽으면 그건 녹음하다고요. 동사고요. 명사는 앞에 record, 강세도 앞에 있어요. record. 명사 record, 동사 record. 달라요. 스펠링이 똑같은데 명사일 때와 동사일 때 읽는 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record라고 했는데 녹음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거를 외우실 때 소리까지는 신경을 못 쓰셨다는 게 들킨 거죠? 그렇죠? 언제나 그래서 소리 신경 쓰셔야 되고, 기록이에요. 그럼 off the record는 뭐예요? 기록에서부터 떨어져서.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죠. 지혜님이 적으셨는데 비공개적으로라기까지 보다는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말로 딱 떨어지는 말이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비밀리에도 아니고 비밀리에는 아니에요.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말해도 좋으니까 이건 기록 남기지는 마. 기자한테 말하자면 내가 그냥 몇 개 알려줄게. 근데 내가 이 말 했다고는 어디다가 기사 쓰지는 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해서 저는 이거를 굳이 우리나라 말 그 뉘앙스를 살려보자면 사석에서, 이런 거 있죠. 그는 나에게 사석에서 진실을 말해줬어요.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말해줬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바로 off the record가 되는 거예요. 가짜뉴스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보세요. off the record. 기록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사적으로 말한 걸 왜 자꾸 기사에 쓰고 그래. 그러지 마. off the record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정치인들이, 특히나 신문 기자 같은 것들, 신문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Can I ask you a question? off the record 하면은 제가 기사에는 안 적을 건데요. 그 기록하고는 떨어져서. 그러니까 사적으로 뭔가 하나 좀 물어봐도 됩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것도 on과 off, 붙어있고 떨어있고 연결이 다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세요. 이런 표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I have no money on me right now. 이건 뭐예요? I have no money on me right now. 지금 나는 돈이 없죠. on me, 내 위에. right now, 지금 당장 내 위에는 돈이 없다. 그럼 평소에는 뭐 그러면은 내 손바닥 위에다가 동전들을 쌓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머리 위에 동전들을 원래 쌓고 다니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쌓아놓은 동전이 없어. 뭐 이런 뜻인가? 이건 무슨 뜻일까? 이런 것도 사실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on을 뭐라고 생각하면? 위에라고 생각하면. 근데 아까부터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붙어있는. 내 몸에 붙어있는, 즉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돈이 내가 지금 당장 없어. 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난 당장 돈은 없어. 내 수중에 내가 지니고 있는 돈이 없어 정도의 뜻이 되는 거고. 자, 40% off 하면은 40% 할인이라는 뜻이죠. 이건 알아. 우리가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근데 한번 우리가 멈춰서 off가 왜 할인이라는 뜻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off가 뭔데요? 떼내는 거잖아요. 원래 가격에서 40%를 떼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off가 할인이라는 의미까지도 갖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다 각각 외워요. 다 각각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on이 뭐 우리 뭐 다뤘는지도 기억도 안 나. 옷을 입을 때도 on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류를 입을 때도 on을 쓸 수 있고요. 나의 수중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on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뭐 했었어요? 방송 중에라는 표현을 할 때도 on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가 봤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의 의미로서 외우기 시작하면 전치사 on이 갖고 있는 뜻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걸 언제 다 외울 거냔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on이 붙어있는 이라는 그 하나의 맥락을 잡고 나머지들을 보니까, 물론 그 뜻들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만서도 굉장히 쉽게는 왜 이게 이럴 때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외워줘야 되는 양 자체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off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오케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질문. season off. season off가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요? 제가 season off라는 말을 자체를
못 들어봐서. 시즌 off가 야구 용어인가요? 플레이오프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 플레이오프 여러분들 아시죠? 야구 같은 거 시즌 오프 그쵸 시즌 오프 세일 같은 경우는 시즌하고 멀어진 그러니까 여름 옷인데 가을에 팔거나 겨울에 파는 게 그런 게 시즌 오프가 되겠고 플레이오프 여러분들 아시죠? 플레이오프 뭐예요? 우리 막 4강 8강 여기서 붙어서 진 팀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플레이 경기해. 근데 그 경기의 목적이 뭐예요? off 떨어뜨리는 거예요. 플레이오프 이렇게 되는 거죠. 조정은 님이 오케이 해주셨고요. 네,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서 요거를 이렇게까지 이어가 볼게요. on과 off에 대해서 쭉 우리가 얘기를 했죠. 요 쓰임까지도 한번 봐주세요. 저 위에 있는 The lecture was on prepositions. 이 문장과 Let's not get off the topic. 요 문장, 요 두 가지.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해석 적어봐 주세요. 유리지감님이 그 강의는 점점점. 그 수업은 전치사였다? 수업이 전치사다? 그 강의는 적절했다? 전치사에 대한? 관하여? 맞아요. 자, 위의 문장을 먼저 보자면요. The lecture was on prepositions. on이 붙어있는 이죠. 주제에 어떤 주제에 붙어있는 그래서 주제에 대한이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강의는 prepositions가 전치사거든요. 그 강의는 전치사에 관한 것이었다 정도가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밑에는 어때요? Let's not get off the topic. 주제로부터 get off. 멀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주제를 그쵸 벗어나지 말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무엇에 대한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가 하나 있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그 강의는 전치사에 대한 것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무엇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뭐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about이 있잖아요. about이 있단 말이죠. 어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리고 이런 게 우리를 또 전치사 공부할 때 힘들게 하는 거예요. about도 무엇에 대한 거고 on도 무엇에 대한 거면 그 두 개 사이의 차이는 뭘까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bout 그래서 이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bout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를 기억해주면 되냐? 자, 이건 약간 좀 재밌게 퀴즈 형식으로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뭐 맞추셔도 좋은데 이게 답이라는 것은 답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슨 표현일까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뭐 수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딱 봐서는 뭐라는 뜻으로 무슨 뜻이지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나중에 보고 보면 그래서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도 보이긴 할 겁니다. up and about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뜻이 있는 게 아니죠. 얘는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about이라는 게 무슨 뉘앙스를 갖고 있는 전치사라는 것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up and about을 이해하기 위한 좀 여행을 우리가 떠나보겠습니다. 자, about은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죠? tree, 나무가 있어요. 그 주위에 그리고 보세요. 엄청난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자, 짱짱짱짱 움직이고 있죠? 자, 저 flower거든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까봐. flowers, 꽃들이거든요. 저는 저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There are flowers about the tree. There are flowers about the tree.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그 about이란 전치사의 뉘앙스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막간을 활용해서 얼마나 제가 이 키노트를 열심히 준비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자랑도 좀 해드리면서 뿌듯합니다. 별거 아닌데 뿌듯하죠. 네. 가까이 around 주변에 그쵸? 자자 about은요 주변에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about은 주위에 주변에 다 좋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 자 돌아와서요. 꽃들 이제 움직이는 거 귀엽지만 넘어가서 그럼
up and about은 무슨 뜻일까요? 요거를 문장 안에 넣어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He's up and about. He is up and about 이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약간 우리가 여태까지 알기로는 about은 무엇에 대한이거든요. 그러니까 he is up. 그는 위에 있고 and about 그리고 그는 무엇에 대한 것이다. 뭐가 뒤에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He is up and about은요. 그가 일어났고 그리고 about 주위를 돌아다닌다예요. 사실은 저기서 나오는 up과 about은 그래서 전치사라고 보기보단 원래대로 따지자면 역시나 이런 것도 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부사의 쓰임에 가까운 녀석들입니다. 쟤네들은 부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부사로서 보어로 지금 저기 사용된 거다. 막 약간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about이 부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거든요. 그리고 부사일 때랑 전치사일 때랑 결국은 그 뉘앙스가 기본적으로 맥락은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he is up and about 요거 오늘도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혹시 이게 되나요? 구글입니다. 그냥 구글이에요. up and about meaning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이거 보여드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쭉쭉쭉쭉 하면요. 자, 여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 up and about 하고 그 뜻을 보면요. no longer in bed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no longer in bed. 더 이상 침대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저걸 보면 우리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니? 라고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He is up and about 이라는 표현이 나오길래 뭐래? 하고서는 사전을 찾아봤더니 no longer in bed. 에?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여러분 안 아프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건강해져서 그래서 돌아다녀. How is he? I know he was sick last week. 나 걔가 지난주에 아팠던 거 아는데 So how is he? 그래서 걔 요즘 어때? Well, he's up and about 하면은 걔 다 났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about의 쓰임을 굉장히나 재밌게 우리가 기억하기에 좋은 게 바로 저 up and about이라는 거죠. 비록 저기서는 부사가 쓰인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맞기는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about은 뭐다? 주변에, 주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주위에, 주변에라는 거는 이런 게 또 그 전자칠판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약간 그런 거죠. 자, 내가 원하는 타겟이 있다라고 봤을 때 딱 가서 꽂히면요. 그건 at이에요. at. 딱 가서 꽂히면 at입니다. 어느 정도 가서 붙으면 뭐예요? on이에요. 딱 가서 붙으면 on이에요. about은 뭐냐면요. 약간 좀 그냥 주위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주위에 이렇게 가서 뭐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맞을 수도 있겠죠. 내가 뭔가 이런 관역을 가지고 총을 팡팡 쏜다 그러면 at 빡 가서 꽂히는 거고요. on은 뭐 비슷하게 어디 그냥 가서 붙는 느낌이니까 at만큼 콕 집는 건 아니지만 역시나 타겟 위에라는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타겟에 붙어서라는 의미니까. about은 약간 좀 주위를 약간 애매모호하게 맞는 것도 있고 빗나가는 것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해가 되시죠? 대략 언저리 이런 의미가 돼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여러분. about $20. 그래서 $20라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어디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석해요? 대략 $20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한 $20 정도 했어요. 정도가 되잖아요. about이 요런 느낌이에요. 은미님이 around도 주변에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around도 주변에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좀 겹치는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around랑 about은 약간 공간 개념적으로 다른데 그건 지금 제가 펜이 없어서 그려드리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 그런 의미에서 자 보세요. 이런 표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이런 문장 보면요. 이거 be about to 용법이라고 우리 가르친단 말이에요. 문법책에서. 그리고 뭐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그냥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to call you라는 거 투부정사로서 앞에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투부정사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예요. to call은 전화하다니까 call you 하면 너에게 전화하다가 되겠죠. 근데 이걸 투부정사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걸 자 명사로서 우리가 활용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to call you는 너한테 전화하는
이고 너한테 전화하는 것이라는 명사죠. 근데 I was 내가 어디 있었냐면요. 너한테 전화하는 것 언저리쯤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I was about 언저리쯤에 있었어요. 뭐의 언저리쯤에 있었어요? To call you 너에게 전하는 것의 언저리쯤에 내가 있었었다는 말이 바로 이 문장인 거예요. 굳이 이걸 내가 be about to 용법이다라고 외우지 않아도 정말로 about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으면 그래서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추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be about to 용법이 아무 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about 자체가 이런 언저리에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건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게 이거잖아요. The lecture was on prepositions. The lecture was about prepositions. 결국은 둘 다요. 그 강의는 전치사에 대한 것이었어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오늘 이야기 정말 잘 이해하신 거예요. On, about. 둘 다 무엇에 대한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인님이 오는 만족스러운 강의 about은 삼천포 강의.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적어주시는 걸 보면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on, about 둘 다 무엇에 대한인데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on을 씁니다. 뭔가 그 강의 자체가 조금 더 전문적이었다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깊이 들어간다. 뭔가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밀착 취재, 약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밀착 딱 붙어가지고 취재한다. 취재는 아니지만 밀착 강의, 약간 이런 느낌이 on이 되고요. about은 그냥 평범한 다른 얘기, 삼천포로 빠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about도 무엇에 대한이라는 의미기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이라는 의미에서 about의 그 의미를 깎지는 마세요. 그냥 about도 무엇에 대한이에요. 근데 on이 쓰이면 훨씬 더 전문적인 느낌이 확 산다. 그죠? 학구적인 느낌이 더 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 밀착하는 거니까. 그 뉘앙스가 바로 on과 about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니까 전치사 재밌지 않아요? 그죠? 근데 희진님이 전치사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군요라고 해주셨는데 한 가지 고백을 좀 하자면 재밌는 전치사를 제가 가져왔어요.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뭔가 이미지화 시키고 비교하고 이러기 쉬운 전치사들을 제가 그나마 그 중에서도 좀 골라왔던 거고, 자, 오늘은 먼저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치사 개념 정리,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었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방금 이제 우리가 on, off랑 about에 대해서 공부한 느낌으로 모든 전치사를 다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들 쭉 다뤄나갈 거예요. 4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근데 다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대체 공휴일이어가지고 그때는 우리 잠깐 쉬고 5월 13일까지 해서 총 3주로 먼저 기획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서도 하다 시간이 부족하면 늘어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3주 컨텐츠 중에 첫 번째 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목요일 라이브, 이번 주 목요일부터죠. 영어 공부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명장면 통째로 외우기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쭉 나눠갈 겁니다. 영어 문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외워서 이렇게 낭독하고 따라 말하는 거, 이게 정말 스피킹 공부에 좋거든요. 근데 그 문장을 외우는데 다 요령이 있어요.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고 그게 정말로 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해서 문장을 쉽게 외우는 방법 먼저 이번 주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 그리고는 이번에는 교재가 또 있습니다. 해서 30장면으로 끝내는 스크린 영어 회화,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목요일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재 없으셔도 라이브 참석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원하시는 분들 저 책 안 그래도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살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그 공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준비가 완료가 안 됐는데 공구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 방송에서는 이 교재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방송,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 교재는 필요 없어요. 근데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 이 공구를 시작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뭐 이왕 사실 거면 잠깐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꿀팁 먼저 공유를 드릴 거고, 자 다음 주에는 겨울왕국, 요 책들 중에서도 겨울왕국 시리즈로 한다는 거죠. 다다음은 인사이드 아웃, 그 다음은 라푼젤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장면을 골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외워오시고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외우되, 저는 외울 때 이런 팁을 썼습니다, 이런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정말 말 그대로 외우고 연습하고 연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사실 요 책은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셔도 사실 저희한테는 뭐 돌아오는 게 크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또 드려야 되니까, 전치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비밀은 전치사에 있다라는 책이에요. 출판사는 넥서스고요. 제가 그 서점에 가가지고 전치사 관련된 책들을 쭉 한번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을 그냥 골라본 겁니다. 뭐 넥서스 출판사랑 얘기된 거 아무것도 없는 거고, 지금 디스크립션 창에 아마 그게 있죠, 피디님? 링크가 있는데 그거 클릭하시면요, 그냥 쿠팡인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저희한테 뭐 한 200원 떨어지나요? 뭐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인데, 이게 그래도 전치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책이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그림들이 좀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전치사라는 게 결국 그래서 다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기는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보기에 어렵지 않고 근데 내용은 상당히 충실한 전치사 관련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는 데 있어서 20분가량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그쵸?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아서 욕심을 좀 내다 보니까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내용 이제 편집돼서 조금 이렇게 편집돼서 내일 오후쯤에 영서당 TV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보니까 한 3, 4주 된 것 같아요. 라이브 영상 말고 다른 영상들을 많이 안 올렸었는데 다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저희가 제대로 된 컨텐츠, 제 욕심에 차는 컨텐츠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PD님 세 분을 볶아가지고 지금 계속 뭐가 안 나왔었던 거거든요. 하나씩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 수요일에는 영어 쓰기에 관련돼서 제가 영어 공부 팁 관련된 정리한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 큰 일정상에 뭐가 없으면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제 목소리가 담긴 여러분들 잘 때 들으시라고, 특히나 어린아이들 잘 때 들으라고 ASMR 또 영상도 준비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에 라이브, 그럼 걔네들이 화요일날 금요일날 올라가겠죠. 그리고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좀 다른 영상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의 스케줄 가지고 앞으로 쭉쭉 컨텐츠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 피디님도 진짜 고생이 많으셨죠. 피디님 진짜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요. 건강한 화요일, 수요일 보내시고, 그럼 우리 또 목요일 날 밤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